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게 노무현 정부에서의 언론관과 그때 이른바 기자실에 못질을 했던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저희 청와대 출입을 했지만은 그 언론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지만 근데 그건 있었어요. 노 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토론하고 뭐 침 튀기면서 토론을 할지언정 말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예. 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바는 그 오픈된 정도는 노무현 정부 때를 이제 이어받고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제되게 훈련들을 그동안에 이제 많이 10년이 흘렀으니까 그때 가까웠던 참모들도 훨씬 더 원숙해진 바가 있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영찬 수석이 이제 4차례 브리핑했다.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박성규 전 대변인 계시지만은 나쁜 기사를 막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요. 계속 좋은 기사거리를 쏟아내는 거예요. 예. 기자들을 바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기자들을 안 바쁘게 만들면은 막 이상한 생각을 하고 누구를 취재해봐야 되겠다. 어디다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어디 누구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다양한 취재를 하거든요. 근데 계속 뭔가 쏟아내면은 그거 받아서 이제 씹어서 소화하기 바쁘게 네. 지금은 정권초는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죠. 상당히 노하우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참여정부 청와대 출입 기자 했으니까 애정이 좀 있겠지만 김병민 의원님 노무현 정부 때 얼마나 못했습니까? 기자들 상대로, 언론 상대로, 국민들 상대로 소통. 노무현 전 대통령도 초창기는 국민적 기대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정말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게 기대했었고 과거 이제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되게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은 사람들이 걸고 있는 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소통에 약했고 또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격식을 타파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높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응하듯이 여러 가지 참모들과 격이 없는 토론 문화를 보여준 것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상황, 좋은 상황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소통을 이끌어가는가가 진짜 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거의 이야기를 잠깐 돌아가 보게 되면은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가장 뼈아팠던 대목은 본인 가족에 대한 얘기, 아들에 대한 의혹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소통하는 모습들을 사실은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뭐 결과론적으로 선거에다 당선이 됐기 때문에 과거 일들은 다 이제 지나간 일들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지만 앞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아들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한테 얼마나 격이 없는 소통으로 진짜 국민들이 이해시키려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혹은 정말 청와대가 갖고 있는 무소불의 권력 힘으로 또다시 한번 언론과 그리고 국민적인 그런 의구심들을 짓누르는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선택은 결국 청와대의 역할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과거 정부의 그런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 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시작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야당 대표들과 소통을 참 잘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 첫 소통의 출발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와 임종석 실장 간의 대화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종석 실장은 국회의원도 재선을 하셨고 그리고 정치 경험이 아주 풍부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아주 원만한 관계들이 있는 국회와 청와대의 협조의 측면에서 보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역할을 하실 것 같고 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잘 보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선거 때보다도 더 이후의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장기적인 과제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도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당과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대통령께 잘 전달하고 모든 결정이 당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하고는 16대 때 국회 의정활동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소주도 한 잔씩 하고 그랬는데 제가 국회하고 운동도 인연이 없었어요. 예. 운동도 체육관에서 같이. 자, 이렇게요? 우리 선배님하고 사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때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 조금 전에 노원지 기자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2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한 것이 아주 드문 경우라고요. 안 그랬거든요. 제 청와대 기자실 할 때 안 계신 분들 알겠지만
매일 2시 반에 정례 브리핑했습니다. 예. 매일 대변인 되고 첫 번째 약속했어요. 여러분 유리하든 불리하든 매일 2시 반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대신 와서 대변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 되지 않도록 오전에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저희 행정관 보낼 테니까 질문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럼 가서 다 답변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없어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모습,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 언론과 소통하는 모습 좋습니다. 예. 당연히 앞으로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유리한 얘기만 하지 말고 알릴 얘기만 하지 말고 궁금해하는 불리한 얘기도 같이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잘못된 기사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대변인으로서 그때 일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얘기가 내부에서 저를 공격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기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청와대 공격할 거리를 찾고 있는데 대변인이 그 입속에다가 다 털어주고 있다. 그런 공격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나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대통령이 그래 대변인이 하고 있는 그 방법이 맞아 그대로 가 하고 정리를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의 모습이 변치 않기를 바라고 국민에게 지금 저는 충분히 기대를 갖게 하는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불리한 뉴스에서도 기자들의 입을 막지 마라 라는 당부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다음 내용이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지코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